안녕하세요. 북튜버 장지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정말 인상 깊게 읽은 몬스터 콜스라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 책의 저자는 패트릭 네스로 카네기상과 케이트 그리너웨이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소설입니다. 몬스터 콜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영화화되어 전세계 영화제 주요 부문 44개, 노미네이트 34개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목이 흥미롭고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져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을 설명하기 전에 책 표지를 한번 볼까요? 표지를 보면 지금 이 그림 쪽은 깜깜하고 어두운 걸 보아 밤인 것 같고 이 나무 같은 게 제목에서 말하는 몬스터인 것 같아요. 제목과 책 표지로 내용을 예측해보자면 주인공이 이 몬스터를 불러서 몬스터와 함께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줄거리일 것 같네요.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주인공이 살고 있고 몬스터가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줄거리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요약되어진 줄거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노의 아빠는 코노가 어렸을 때 미국으로 떠났고 코노의 엄마는 병이 점점 심해지고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외로운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코노. 어느 날 이런 코노에게 아주 커다랗고 거대한 몬스터가 찾아옵니다. 코노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나타나 이야기를 해주고 코노는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몬스터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 건 외할머니가 코노의 집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 코노는 어쩌면 엄마의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입원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외할머니랑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과 엄마의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몬스터가 착하고 성실한 왕손과 사악한 마녀일지도 모르는 왕비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왕손이 사랑하던 농부의 딸이 사악한 왕비에 의해서가 아닌 착하고 성실한 왕손에 의하여 죽었다는 결말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몬스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늘 착하고 항상 나쁜 사람은 없다.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코노의 엄마가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 가서 미국에 살던 아빠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코노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렸을 때와는 다른 아빠의 모습에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우선시하는 아빠의 모습에 코노는 크게 실망하고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는 시계를 망가뜨릴 때 몬스터는 두 번째 파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50년 전 세상이 막 변하기 시작할 때 약제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살았지요. 목사는 자기가 살기 좋을 때는 약지사의 방식을 반대하다가 정작 목사의 딸이 아프기 시작하자 모든 믿음을 포기하고 약지사를 찾아갔다는 내용의 결말입니다. 치료의 절반은 믿음인데 목사는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그 믿음을 저버렸으니 그에 화가 난 몬스터가 목사관 전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이에 몬스터는 코노에게도 할머니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외할머니는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울음을 토하지만 코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코노를 괴롭히던 해리는 마침내 코노를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코노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때 몬스터는 세 번째 이야기인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보인다는 사실이 너무 외로워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까지 때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를 보게 되었지만 그는 이전보다 더 외로워졌습니다. 코노도 해리와 친구들이 코노를 볼 때까지 때렸고 친구들은 그를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제 코노를 더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지었지요. 설상가상으로 엄마의 병이 너무 심해져서 아무런 치료 방법도 효과가 없게 되었습니다. 몬스터가 찾아온 뒤로 코노의 일상은 더욱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코노는 몬스터를 찾아가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코노가 꾸는 악몽 속 암흑이 내려앉은 절벽에 코노와 코노의 엄마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는 진짜 몬스터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엄마를 낚아채려고 하고 코너는 코너의 엄마의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코너는 결국 너무 힘이 들어서 스스로 손을 놓았고 그것이 곧 네 번째 이야기의 진실이 됩니다. 코너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진실이고 코너는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엄마의 손을 놓치기, 엄마를 보내기 싫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손을 놓았다는 것, 스스로 손을 놓았다는 것은 진심이지만 엄마가 떨어지기를 바랬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코너는 누구보다 엄마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코너는 진실을 인정하고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은 끝이 나는데 제가 중간에 했던 예측과는 정반대로 책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책에 나오는 몬스터가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던 것이 아니라 코너 자신이거나 코너 마음속에 있던 생각 이런 걸 줄 알았습니다. 학교에 몬스터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못 본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병실에서 코너와 함께 있을 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그렇고 그 장면들을 보고 몬스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코너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겠구나 라고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책이 끝날 때쯤 몬스터는 코너 그 자신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따로 없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몬스터가 정말 존재했던 건지 아닌지는 읽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몬스터가 코너를 위해 직접 걸어온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코너의 진실이 몬스터로서 의화되어 표현된 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읽으시면 더 깊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코너가 몬스터를 만나고 진실을 마주하며 한 뼘 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코너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몬스터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이야기들 속에는 코너의 상황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들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외할머니와 갈등이 있었을 때 해준 이야기 속에는 항상 착하고 늘 나쁜 사람은 없다 라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가 외할머니의 시계를 망가뜨렸을 때 해준 이야기 속에는 필요할 때 찾고 버리는 얄팍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해리가 투명인간 취급을 해서 해리를 때렸을 때 해준 이야기 속에는 모두가 그를 볼 수 있게 했지만 더 외로워졌다는 진실이 있었고요. 코너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해주는 이야기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어려움에 본질적으로 다가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코너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성장하게 만들었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너도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서 피했는데 그럴수록 문제는 더 복잡하게 얽혔죠. 마침내 진실을 인정하니 코너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진실일 뿐이다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초반 부분에서 결말까지 성장하는 코너를 보다 보면 우리 또한 얻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장면 한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바로 항상 좋은 사람은 없다. 항상 나쁜 사람도 없고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지. 라고 몬스터가 코너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이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지, 만약 존재한다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 한 권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배운 점이 정말 많았기에 여러분들도 책 한 권을 직접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추천하는 대상은 책을 좋아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읽어보면 좋은 책일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던 사람은 왜 보이게 되고 나서 더 외로워졌을까? 그를 진실로 외롭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놔두는 기준이란 게 있을까?
라는 질문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이 책 속에서 찾아내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